막시와 셀리 34. 무언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남매가 있었어요. 그 남매는 특이하게 여러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걸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산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산은 특이하게도 여성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남매는 그래, 여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산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성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누나는 열심히 남자 분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산을 올라가게 되었고 다행히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반 정도 올라갔을까? 저 멀리서 어떤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 여자인 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남매는 조심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50대 남자가 멈춰서더니 그 남매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남동생은 저기요,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 말을 들은 50대 남자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내려가게 되었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있었던 누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동생은 당황을 하기 시작했고 누나를 찾게 되었죠. 누나 어디 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누나를 찾게 되었는데 누나가 언제 굴러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밑에 낭떠러지 끝쪽에서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너무 높은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절 정도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생은 너무 놀라서 어쨌든 누나를 빨리 깨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을 살며시 뜨게 된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나를 밀쳤어. 남자애가 밀쳤다고? 남자애가? 그렇게 눈을 뜬 누나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애가 나를 밀쳤는데 내가 밀쳐서 굴러떨어지고 나서 바로 기절을 한 게 아니야. 사실 그 남자애가 굴러떨어지고 그 주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내 눈에 몇몇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손을 뻗어서 달려오고 있었어. 그걸 보고 내가 기절한 거야. 남매는 너무 소름 끼치는 마음을 안고 빨리 내려가려고 했는데 맙소사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가 길이었지? 생각을 하던 중에 저 밑에서 아까 그 50대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남매는 그 남자를 따라가서 무사히 산을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태어나서 제일 소름 돋는 이야기였어요. 학생들,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여성 출입금지가 괜히 붙어있는 줄 알아? 이 산이 어딘지 아냐 뭐. 이 산 옛날에 어린 아이들 버렸던 산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산을 타면 아이들이 엄마가 온 줄 알고 미친 듯이 달려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팻말이 붙어있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늦은 시간에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대요. 당연히 막차 시간이니까 칸안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자기 맞은편에 어떤 좀 특이하게 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바닥을 이렇게 휘젓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귀걸이 뭐 마개라도 떨어뜨렸나? 뭘 찾고 있나? 하고 자세히 봤는데 세상에 그 남자가 손을 휘저으면서 주워 담고 있었던 게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머리카락을 집어서 입안에 넣는 거예요. 이걸 본 이 사람은 바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어떤 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좀 가난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여자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이 남자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한테 자꾸 보채게 되었고 남자는 점점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짜증을 내게 되었죠.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결혼을 하자고 보채게 되었죠. 결국에 남자는 폭발하게 되었고 그 둘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여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계속해서 싫다고 거절하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게 되었죠. 남자는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놓고 소파 밑에 던져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이제 좀 잠잠해졌겠지 생각을 하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충전기를 꼽는 순간
여자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얘 진짜 미쳤네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끄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자친구인 거예요. 남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울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물었죠. 남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해서 핸드폰 꺼놨어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친구는 거짓말하지 마, 밖에 봐봐 이러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본 남자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친구가 1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자판기 쪽에 여자친구가 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서 너 이제 나 스토킹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 이제 커튼 쳐놓을 거니까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죠. 그렇게 커튼을 치고 며칠 후에 밖을 보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창문 쪽에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 진짜 미친 애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커튼을 켜고 우리 집에 일주일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밖에 쳐다보지도 나가지도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까 남자는 살짝 커튼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갔나보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현관에 우유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출입문이 살짝 이상한 각도로 열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뭐지? 생각하면서 그 밑에 살짝 내려다봤는데 여자친구가 그 자그마한 통으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머리도 들어가지 않는 통이었는데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어요. 남자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자꾸만 소리가 나니까 대체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순간에 그 작은 우유통으로 무언가가 툭 하고 던져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어떤 이상한 살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유통 입구는 피로 물들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는 자기 몸을 조각내서 작게나마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살점을 도려내서 던진 거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의 비명이 들리더니 야, 빨리 119 불러, 119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119 구급대원이 무언가 싣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뭐지? 생각하면서 무섭지만 문을 열어봤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구급대원들이 싣고 간 다음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복도에 서있던 남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자기 손가락을 전부 다 씹어서 뜯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친 남자친구는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며칠을 알아 눕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로는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다른 여자친구를 사귄 다음부터는 자꾸 이사간 그 집의 우유통도 덜그덕덜그덕 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는 그런 소리가 좀 잦아들었고요. 다시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그 소리가 나서 더 이상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죽은 여자친구가 아직도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부터 무요미 타임.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몸이 안 좋아서 항상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죽으면 꼭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서 묻어줘? 이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의 할머니가 양갈래로 묶어달라던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한 갈래로 묶어서 묻은 거예요. 그리고 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할머니마저 금방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할머니의 팔을 자세히 보니 알 수 없는 붉은 멍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엄마는 너무 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죽은 아이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꿈에서 아이는 말했죠. 엄마, 왜 나 머리 한 갈래로 묶어서 묻었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미안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할머니만 데려왔잖아. 양갈래면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묶어서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그쵸. 근데 한 갈래로 묶었기 때문에 할머니만 데려갔던 거고요.